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각돈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뭐냐? 최근 계속 나오고 있고 부각되고 있는 소식이죠.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라는 SEC의 입장, 그 입장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더리움 또 ETF 상품이 승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 판결, 이러한 과정이나 혹은 판결이 나오는 이후에 이더리움 ETF 상품 출시에 어떤 그런 영향을 뭐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지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3, 4년, 최근 3, 4년 동안 크립토 윈터기,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그 2, 3년의 기간 혹은 3, 4년의 기간 동안 체감을 하셨죠. 참으로 좋은 소식이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또 느껴왔잖아요. 경험이 오고.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달간 뭐 훈풍이 돌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꽃길만은 걷냐 뭐 이렇게 예상을 뭐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부각돼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온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뭐 옛날에는 리플 증권성이다에 대한 어떤 미국 규제 당국의 그런 어떤 입장.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지금은 최근에는 이더리움을 까고 있죠. SEC의 갠슬러가. 요 SEC의 좀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 코인에 관련해서는 이 게리 갠슬러가 정말 뚜렷한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플랩스의 수장인 갤링하우스도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SEC 현재 시점의 SEC와는 어떠한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다. 말 섞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다? 그 게리 갠슬러 SEC 수장 이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리플은 IPO도 중단했습니다. 그 진행을. IPO 하려고 그랬죠. IPO 뭐 코인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그런 코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코인 사업과 구별되는 그 블록체인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제공 또 리플 랩스의 어떤 그 사업 본연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회사 차원에서의 주식 상장 IPO 이것도 진행을 해왔지만 사람들이 또 많이 기대를 해왔고 그런데 이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IPO도 이 갠슬러가 있는 한 진행을 멈추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갠슬러가 지금 몽둥이를 들고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시점보다 뭐 리플이 그럼 마무리가 됐냐? 그거 아닙니다. 리플의 1차 소송에서 절반의 승리를 했죠. 그러나 리플이 절반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에 대한 그 좀 약간 옹호적인 그런 판결에 대해서 그 SEC는 항소를 지금 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증권성이다라는 부분 이거 굽히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이 이더리움의 그 부태릭이 혹시라도 재판장에서는 어떤 장면을 볼 수도 있다. 좀 베일에 가려 있고 약간 이미지상으로 가끔씩 이제 언급하는 부분들, 이 부테릭이 상징성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언급하는 어떤 그런 내용만 가끔씩 나오지. 이 사람은 본인의 이더리움이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서도 까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약간 뒤로 빠져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재판 과정이 현재 재판 과정이 뭐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대표 불러와 판사가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부태릭이 미국 법정에서는 그런 장면도 그러한 어떤 소식도 들릴 수가 있겠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지금 애매하고
약간 오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서 보면은 이제 뭐 거칠 것이 없고 장벽도 하나하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꽃길만을 걷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 살얼음을 걷는 거다. 어느 순간 혹시라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 청천벽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요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예, 왜냐하면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미국이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게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SEC의 입장이 뭐냐, 이더리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 텐데요. 우선 이렇게 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뉴스 헤드라인이고요. SEC는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코인베이스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당 판사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 타이틀로 나온 거예요. 이 코인베이스가 뭐냐? 왜 이더리움 얘기를 안 하고 코인베이스부터 얘기를 했냐? 원래 이 사건 전반에 걸친 시작은 뭐냐면 거래소부터였죠. 거래소. 처음에는 거래소를 깐 거예요. 리플을 깐 것도 아니야. 거래소를 문제 삼은 겁니다. 거래소. 왜냐하면 SEC 입장에서 뭐 코인들이 막 거래되고 그래. 그런데 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증권성이거든. 그런데 그래 뭐 증권성인데 뭐 P2P 거래하고 뭐 그런데 갑자기 거래소가 줄연하면서 거래소에서만 거래한다 이거야. 그런 의미에서 SEC 입장은 이거 우리들한테 허가도 안 받은 우리한테 등록하지도 않은 그런 코인들인데 미등록 증권이죠. 증권화가 했으니까 미등록 코인이야 미등록 증권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거래소에서 지금 사고 팔고 있어? 우리의 허가도 안 받고 관리 감독하에서 증권이면 우리의 관리 감독하에서 주식은 거래가 돼야 되거든. 우리의 요건에 맞춰야 돼. 우리의 프레임에 맞춰야 돼. 예를 들면 뭐 지분율이든 뭐든 회사의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재무 상태나 뭐 여러 가지 공시에 대한 의무가 있고 뭐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다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지들 멋대로 거래소 만들어서 여기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거래소를 먼저 깐 거예요. 거래소 너희들 미등록 증권을 지금 주식처럼 팔고 있지 않냐? 똑같은 주식시장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거 안 된다. 해서 철퇴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금도 계속 그 거래소들도 소송 중인 겁니다. 따로 SEC와 리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또 이제 걸려 있다 이거죠. 이것도 맞물려 가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승리하면 둘 다 승리인 거고 한쪽에서 거래소에서 실패한다. 예를 패배한다. 그러면 코인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맞물려 간다. 어떤 소송이든 이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왜 타겟으로 했냐? 하나만 찍으면 되거든요. 왜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거래소들, 코인 거래소들 보면은 다 똑같은 포맷이다.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다 열거할 필요는 없죠. 다 깔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한 놈만 까가지고 그 무릎 꿇히면은 무릎 꿇게 하면은 결국에는 나머지는 요 기본적인 판례에서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기술장을 넣은 게 바이낸스, 그다음 뭐 크라켄 뭐 요 정도 요 정도의 기술장을 넣은 겁니다. SEC가. 요 놈만 잡으면 돼. 대표적인 한 놈만 잡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이제 메인 타겟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우선은 판사의 내용이 이겁니다. 코인베이스를 고소할 수 있다. 자격이 된다. 자격 자체를 문제 삼은 거죠. 처음에 누가? 코인베이스 측에서. 아니 여기 별개인데 왜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간섭을 하려고 그러냐, 이거 권한이 없지 않냐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내용이죠. 우선은 물꼬를 떴다. 이제 열어줬으니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CCBB를 가려봐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장이 펼쳐진 거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 보시면 미국 지방판사 캐서린 포크 팔리아,
이 사람이 연방증권법에 따라 SEC는 코인베이스가 연방증권법에 따라 거래소, 브로커, 청산기관으로 운영되고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되지 않는 유가증권의 제공 및 판매에 관여했다.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SEC가 얘기해요? 판사가 얘기한 거예요. 관여했다. 이거죠. 관여했다. 요게 좀 저는 요 내용이 안 나오기를 내심 기대했는데 판사가 어쨌든 증권 판매했다 이거야. 코인베이스가 증권을 판매했다. 물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야 되겠죠. 누가?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좀 뭐 두 번째 소식도 좀 안 좋죠. 파일라 판사는 좀 속 내용을 보시면요. 판결문에서 암호화폐라는 명칭은 최근에 나온 것일 수 있지만 문제가 된 거래 내용은 거래 상황은 법원이 거의 80년 동안 증권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해온 틀 안에 속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POS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가 된다? 증권성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죠. POS 같은 경우는 지분증명 방식, POW, 뭐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작업증명 방식 같은 경우는 채굴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채굴. 이 채굴이라는 것은 뭐야?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개인 사업자다. 우리 개인이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장비 사가지고 채굴하는 부분이니 어떤 특정한 주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POW는 문제가 안 돼요. POW는. 근데 POS 코인들은 대부분 또 문제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발행한 거죠. 코인을 찍어내서 배포한 거죠. 또 ICO 같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뭐 투자금 유치, 시리즈 U 뭐 이런 것들처럼 어쨌든 간에 코인을 판매한 그런 어떤 사항이 연출되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POS는 왜? 먼저 발행량을 찍어놓고 배포를 하는 거죠. 그걸 돈을 받든 안 받든 어쨌든 간에 배포를 하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일종의 조각 판매 뭐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되고 주식의 어떤 성향을 띈다. 이런 부분에서 POS가 다 걸리죠.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80년 동안 증권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해 온 틀, 이게 뭐냐? 그 POS나 POW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 80년에 그 법이라는 게 뭐냐? 80년 법, 그게 바로 하위 테스트다. 아래와 같은 증권이다라는 부분이죠. 보시다시피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항목에 모두 공통적으로 관여가 돼야 그 코인은 증권이 되는 거다. 여기서 하나라도 아니면은 증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네 개에 다 해당이 된다. 네 개 동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증권이 된다. 이게 바로 80년 된 그 관련 법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걸려요. 대부분이 걸린다. 공동의 사업이죠. 혼자 하는 단독으로 주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돈의 투자, 뭐 코인을 사는 행위, 이거를 돈의 투자로 본다 이거죠. 누가? SEC는. 뭐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이 여기 속하죠. 근데 그래서 관건이 뭐냐? 어디에서 빠져나가야 되냐? 쉽게 얘기하면 바로 여기죠.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많이들 코인 재단에서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주장하면서. 자, 우선 타인의 노력이죠. 그래서 이런 욕도 많이 들어요. SEC가. 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굉장히 그 개념 자체도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된 그런 사례들이 있겠지만 요 내용 자체, 기본 개념 보면은 딱히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이러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는 측면입니다. 타인의 노력이 있어야 돼. 타인의 노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코인, 재단, 업체, 회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타인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투자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재단이 따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는 유저는 그거에 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혹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성립이 되면은 증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립돼야 증권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코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형태를 띈다? 웹3를 표방하죠. 웹3. 예? 웹3를 표방하기 때문에 웹3라는 것은 분과나 중화가 아니라 분산화죠. 분산화. 그렇잖아요. 지분 증명 방식, 뭐 POW 마찬가지로 다 웹3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웹3를 표방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이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재단이 뭘 많이 내놓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재단의 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걸릴 수 있는 거죠. 입맛에 따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원에. 구체적인 그런 뚜렷한 그런 내용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소송을 네가 걸었잖아. SEC가 너 우리한테 소송 걸었잖아. 그러면은 이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런 구체적으로 어떠 해서 증권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반박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반박 자료를 준비를 하거나 이럴 텐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알려달라라고 코인베이스 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좀 그런 상황이죠. 투자에 따른 이익의 기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앞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에도 패스가 되고요. 프리패스. 네 번째, 투자에 따른 이익 기대. 이것도 프리패스가 되는 겁니다. 또 민코인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코인도 당연히 타인의 노력이 아니죠. 그냥 생태계를 통해서 육성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타인의 노력이 아니다. 그 다음에 투자에 따른 이익, 요 타인이었기 때문에 3번이 없으면 4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3번과 4번이 엮어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하위 테스트 SEC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뭐다? POS라고 다 증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기준점은 따로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기각 주장 대부분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거죠. 코인베이스 월렛에 대한 SEC의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뭐 대부분이 SEC에 좋은 그런 판결을 내렸지만 한 가지 정도 우리 코인베이스 쪽에 좋은 내용은 뭐냐? 월렛 부분. 코인베이스가 월렛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부족합니다. 라고 판례 판사를 말렸다. 그러니까 이제 지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소에 회원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뭐하면 거래소 지갑이 생성이 되죠. 거래소 지갑이 생성된다. 이 지갑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지갑 부분에 대해서도 SE가 깎겠죠. 근데 이 지갑 부분은 괜찮다.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원립 같은 경우는 증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더리움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몰라요.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재판의 과정이 좀 좋지만은 않습니다. 판사의 어떤 성향도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껏 좋은 소식은 많이 안 나왔어요. 좋은 소식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1억이 넘고 먼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혹시나 이게 뭔가 터지나 이런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또 이 관심 있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은 누가 되겠냐? 이더리움 다음은 타자가 누구겠어요? 지금 부르르 떨고 있는 애가 하나 있죠. 바로 솔라나죠. 이런 내용이 언론의 타이틀로 나올 겁니다. 조만간. 조만간 나올 거예요. 분명히 100% 나올 겁니다. 이더리움 한 1차적으로 조금 마무리가 되면요. 그 다음 타자로 누굴 건드냐? 솔라나죠. 솔라나 혹은 BNB입니다. BNB는 뭐 거래소랑 엮여 있으니까 거래소 자체도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쪽으로 뭐 한 번에 몰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새롭게 등장할 인물은 솔라나죠. 솔라나가 왜 부르르 떨고 있냐? 이 솔라나는 재단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재단의 역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하위 테스트 그 기준에 의해서는 3, 4번에 딱 걸립니다. 3, 4번에. 그래서 뭐 리플 예를 들면 이더리움 이런 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얘네들은 빼박이라고 있습니다. 빼박. 이더리움이 예를 들면 증권이다. 얘는 100%예요. 솔라나는 100%다. 이더리움이 100% 아니고 한 50, 50 아직도 보류 중이고 재판 과정 속에서 확정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얘를 골랐다. 그럼 얘는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살려면 이더리움이 살아야 돼요. 리플도 살아야 되지만 이더리움도 상품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솔라나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 상장을 할 때도 어떤 기업 IPO를 하잖아요. 그런데 IPO 할 때도 뭐 이 회사 하나의 어떤 재무 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들, 조건들을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상장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SEC도 하나가 됐다고 해서 그 다음을 안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한 코인이 인정받았다 해서 상품으로 그 다음 코인도 비슷하니까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속단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POS나 POW 이런 게 아니라 하위 테스트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에서 굉장히 불리한 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100% 돼야 돼. 지금 상황이. 이더리움이 무너지면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까일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까니까. 이더리움 무조건 살아남아야 됩니다. 부테릭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좀 잘 아시는 POW 방식이었잖아요. 안전했어. 채굴이야. 채굴하고 그랬으면 채굴 하는 거. 그래서 가치를 지들이 생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 주체가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POS로 머지 업체를 통해서 POS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서 상품을 출시하죠. 뭐 배당금 형태로 뭐 이제 스테이크에 대한 이자를 이제 유저들에게 주는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당금의 형태들.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그냥 코인 사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자, 느낌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걸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POW 계속 가는 것이 여기서 안전했죠. 근데 POS로 바뀌면서 이더리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뭐 말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더리움 그 증권이다 아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더리움 ETF 상품 다들 자산운용사들이 신청 중이잖아요. 지금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뭐 5월이냐 뭐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아니다에 따라서 혹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고 판결이 나왔어. 예?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ETF 상품이라는 것은 뭐냐? ETF 상품은 주식시장 아니야? 예? 주식시장 아니야? 야, 주식이 들어가는 곳 아니야? 주식에 관련된 연계된 상품이 ETF 상품이잖아요. 근데 주식이래. 증권이다. 증권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호재 아니냐? 이런 단순하게 앞뒤 다 자르고 이더리움 ETF 그 상품 출시 관련해서는 주식이니까 증권이니까 ETF 요거 승인되지 않겠냐? 오히려 쉽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증권으로 판별이 된다고 하면은 우선은 그 SEC 있잖아요. SEC의 작용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여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등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코인 거래소 만들어서 S 입장은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야. 등록하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결국 증권으로 판별은 뭐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죠. 누구에게? 이더리움이 SEC에. 등록 절차 과정. 뭐 좀 까다롭겠죠. 그러니까 주식처럼
증권성의 어떤 업체들처럼, 주식 업체들처럼 당연히 상장 그런 사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EC의 자격 요건에 맞춰야 되는, 등록을 해야 되는 신청 과정을 또 겪을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시사항들, 공시를 해야죠. 회사의 어떤 재무구조, 뭐 수익, 예를 들면 또 코인의 어떤 그런 발행량, 유통량, 뭐 이런 부분들, 이것들 중에 주식의 발행량이죠. 예, 주식이면은 증권이라 보고 코인을 하나하나 뭐가 되는 거다? 예, 하나하나 주식의 형태로 보는 거다. 그럼 발행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SEC. 그러니까 어떤 등록 절차 이런 것에 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거래소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거래소들 이더리움이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코인 거래소들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미등록 증권이 여기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 거래소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 SEC의 품 안으로 들어온 그 증권성의 그런 코인들만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허가 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코인 거래소가 어떻게 된다? 퇴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유지하면 어떻게 된다? 기존의 그 SEC의 인정을 못 받는 승인을 못 받는 미등록 증권 같은 미등록 코인이라고 할게요. 코인들은 이 거래소에서 퇴출이 되겠죠. 그러면 몇 개 안 남는다 이거예요. 몇 개 안 남는다. 뭐 비트코인 뭐 몇 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놀아야 되는 예, 우리가 이제 뭐 돈을 굴려야 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이더리움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합의 형태로 지금 그 리플에 한 20억 불, 한 2조 넘게 지금 뭐 벌금을 부과했잖아요. 뭐 이런 벌금식으로 만약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그래 앞으로는 이제 조심할게 벌금 내고 앞으로 우리가 잘 투명하게 할게요.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간다면은 뭐 방법이 뭐 여러 가지겠지만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리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냥 대표다. 우리들의 대표다. 비트코인은 열외로 쳐야죠. 열외로 치고, 근데 이더리움부터는 다 우리의 어떤 투자나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눈치를 보지 않아. SEC가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상자산 시장 유저들, 전 세계 유저들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여론 이거에 대해서 SEC는 눈 깜짝도 안 한다 이거죠. 무조건 잡겠다. 해서 계속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좀 순조롭게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겁니다. 요게 안 되면은 발 뻗고 잘 수 없다. 언제 후루룩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뭐 지금 뭐 1억 되고 비트코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갑자기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판결 끝, 최종 판결 땅땅땅 이렇게 쳐버리면은 뭐 그 뒤에 후폭풍은 상상하기도 싫다. 이 코인 시장의 여파는 상상하기도 싫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1차 판결이 나오고 또 항소 준비기간 뭐 그다음 또 다른 항소 2차 3차 재판 뭐 예를 들면 최종 재판까지 또 기간이 또 엄청 또 길 수도 있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뭐 좀 뭐 지금 당장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지만은 뭐 행보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